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 SSS와 코팅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의 재질과 마블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S는 Subsurface Scattering이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특히 강한 빛이 들어올 때 손을 갖다 대보면은 확연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모든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빛들이 표면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퍼져 가지고선 이런 식의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런 효과는 스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죠. 얼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의외에도 이런 마블 같은 데서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블이라면 약간 돌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SSS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속성 SSS와 코팅은 이 텐데일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작품들을 봐 보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SSS가 적용되어서 모든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흡수해 주고 부드러운 이런 폼 같은 재질을 만들 때도 굉장히 좋죠. 이 안에 쓰였던 내용물들도 SSS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제 공부를 해 보기 위해서 시네마 4D로 가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쉐이더를 어플라이를 해 두었고, 3D 씬을 봐 두면은 뒤에 이렇게 스컬프처를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서 봐 보면 아무래도 두께가 있는 것에 잘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두께가 다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또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테리얼에서 인제 SSS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봐볼 텐데요. 베이직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봐 보시면은 리프렉션의 밑에도 subsurface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우리가 배워볼 MSSS, 멀티 SSS가 아니라 싱글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리프렉션이 켜져 있으면은 잘 작동하는 부분이지만, 아쉽게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과 아티스틱하지 않게 좀 더 과학적이게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컨트롤이 더 많기는 한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멀티 SSS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 SSS는 여기에 따로 탭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탭에 들어가서 봐 보면 이렇게 제너럴 칸이 있고 레이어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마운트가 0이라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죠. 이제 켜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리플렉션들을 좀 줄여 보고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5, 0.5 정도로 맞춰 놓고 이쪽으로 와 볼게요. 그리고 멀티 SS는 이렇게 레이어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보통 멀티 SS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중에 많은 게 보통 사람의 스킨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스킨에는 그냥 단순히 살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해 주기 굉장히 편하라고 이렇게 레이어들이 많고 다양한 색을 넣고 다양한 레디어스를 넣어서 어느 정도 투과됐을 때는 특정 색을 보여주고 더 투과됐을 때는 또 다른 색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방식을 쓰고 있죠. 이제 위에 제너럴을 보면 어마운트를 1로 높여서 켜 볼게요. 이렇게 바로 재질이 변해 버렸죠. 레디어스 스케일이 기본값으로 100으로 돼 있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다 투과해 버려서 퍼지는 빛이 별로 없고 죽는 빛도 별로 없고 그냥 다 투과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디어스 스케일을 1로 줄여 줄게요. 레디어스 스케일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레디어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레디어스를 정해 놓고 스케일을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 쉐이더를 다른 곳에 적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모양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른 곳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 스케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쉐이더가 고장 날 수가 있는데, 레디어스 스케일을 키워 줌으로써 빠르게 인제 쉐이더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더 뷰를 보면은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게, 그리고 눌러 보면은 눌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벌써 빛이 들어왔다가 튕기는 곳, 그리고 흡수되는 곳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모드도 있는데 모드를 눌러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 베이스일 때는 버켓 렌더로 바꿨을 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subsurface scattering 이라고 밑에 계산을 하는 게 뜨죠. GI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계산하듯이 이 SSS도 미리 계산을 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씬이 너무 느리게 렌더링 된다거나 하면 이 포인트 베이스를 눌러주면 되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SSS를 만들고 있다면 이 포인트 베이스가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가장 정확한 SS를 이용하고 가장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샘플도 있는데 여기 샘플은 당연히 렌더 세팅에 들어가서 Subsurface Multiple Scattering 이 부분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레이어에는 3개 다 동일한데 웨이트를 줄 수 있고 레디어스는 추가되는 양인데 1이라고 되어 있으면 1cm를 뚫게 됩니다. 물론 레디어스 스케일 여기도 1로 되어 있어야 1cm를 뚫겠죠. 만약 아까처럼 여기가 100이었다면 이 부분은 1 레디어스라는 게 곱하기 100이 돼서 100cm만큼 빛을 뚫어버리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로 맞춰서 사용하는 거고요. subsurface를 적용할 때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메쉬의 두께나 아니면은 크기 자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스피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스케일 툴로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 투가 될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로 고침해서 넣어볼게요. 스피어를 넣고 스케일 툴로 줄여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스피어가 레디어스가 1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cm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투가 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눈대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재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2cm 정도면은 이 빛을 다 투과하고 남는 게 없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죠. 이제 레디어스를 한번 1에서 2로 올려줘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뚫리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SSS를 볼 때는 프로그레시브 모드보다는 버켓 모드로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어마운트가 0일 때랑 1일 때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를 렌더해 주었고 1로 키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빛이 투과돼서 이 안에서도 빛이 작동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렌더를 다른 카메라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께에 관해서 굉장히 딱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메쉬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죠. 이게 윗부분, 아랫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런 글루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글루는 아무래도 위랑 아래보다는 두께가 확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쉐이더도 모습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S를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일이 어떤지 그 부분을 알고 쉐이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제처럼 이렇게 줌인을 했을 때 빛도 좀 더 부드럽게 잡아주고 노이즈로 브레이크업 시켜주는 그런 효과까지 넣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업 시키기 위한 노이즈를 넣어주기 위해서 맥손 노이즈를 불러와 줄게요. 그냥 가장 간단한 노이즈 타입을 쓰면 될 것 같고 스케일을 확 줄여서 엄청 작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색깔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안 자체에서 색깔을 넣어줄 수 있지만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하게 램프를 불러와서 램프와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램프 자체에서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 자체가 너무 높으면은 디퓨즈 값에 있을 때 빛을 너무 다 반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슷한 값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차이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디퓨즈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제 이럴 때는 세로 고침을 해줘야 되는데, 세로 고침을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조금 색이 좀 더 진했으면은 예제와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서 컬러 코렉트 노드를 사용해서 색 자체의 새추레이션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새추레이션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 높여주면은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맵을 봐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쉐이딩이니까 너무 높이진 말고 1.1에서 1.2 이 정도?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레벨도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감마도 아주 조금만 올려서 색을 제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멀티 SSS는 레이어에 컬러를 바로 넣어줄 수 있는 조금 아티스틱 프렌들리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용해서 컬러 코렉트를 넣어서 색깔을 지정해 줄게요. 가지고 온 색을 바로 연결을 해서 이 부분 또한 노이즈가 바뀌면은 다 함께 바뀔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가지고 인풋에 넣어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subsurface multiple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레이어 컬러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확실한 차이점이 안 나니까 휴를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버켓 모드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너무 티가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게.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줄여줄 수 있겠죠? 가장 티나는 부분만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줌인을 했을 때만 어느 정도 보이게끔 조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제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빛이 떨어질 때 여기는 좀 꺾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도 이렇게 빛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봤을 때는 좀 확 꺾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라운드 코너라는 노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라운드 코너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이 라운드 코너를 연결해서 봐보면 이상하게 나오죠? 버켓 모드로 하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쉐이더가 쓰고 있는 오브젝트의 커비처를 읽어서 그 부분에 베벨 값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델링에서 베벨을 넣어주지 않고도 레드시프트 안에서 이렇게 라운드 코너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물론 유리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오류가 많고 플리커가 일어날 수 있어서 모델링은 제대로 해주는 게 좋지만 마지막에 이제 필요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노드입니다. 이 라운드 코너는 노멀 값을 통해서 베벨을 넣어주는 것이라 이걸 바로 범프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범프 맵들과 다르게 딱히 범프 노드를 중간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버롤에 가서 범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됐을 때 이렇게 빛이 조금 더 부드럽게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은 너무 레디어스가 라운드 코너의 레디어스가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가 생겼는데 0.1 정도로 줄여줘 볼게요. 그래서 지금 뒤에 거를 끄고 한번 살펴보면 라운드 코너를 넣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빛이 바로 뚝 끊기고 엣지에서 빛을 잘 못 잡아주죠. 근데 라운드 코너를 넣어줬을 땐 이렇게 빛을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엣지가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보면 휴를 너무 가지 말고 1.2 정도 이런 식으로 가면 예제랑 좀 비슷하게 나오겠죠? 라운드 코너도 조금 더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을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라운드 코너가 베벨을 넣어줬기 때문에 빛을 더 잘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멀티 SSS를 알아봤고요. 이제 코팅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코팅은 우리가 차 코팅이나 차에 있는 페인트를 넣으면 코팅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선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약간 두께감도 있어서 그런 코팅 재질들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속성입니다. 기본 매테리얼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봐보면 일단 코팅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리플렉션을 좀 러프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리플렉션이 보이지가 않죠? 아예 꺼줘도 되는데 조금만 있게 해주겠습니다. 색깔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 상태에서 코팅이란 탭에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렉션의 속성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웨이트를 높여서 코팅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없앴던 그 리플렉션이 돌아온 것 같죠? 이 코팅은 리플렉션을 한 단계 더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매테리얼을 두 가지 사용해서 블렌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코팅으로 다양한 리플렉션을 두 가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R도 높여보면 이런 식으로 반질반질한 재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에 것도 켜서 같이 보면 이렇게 반사가 바로 되죠. 코팅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은데 한 단계의 리플렉션을 더 넣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카페인팅을 나중에 후에 배울 때도 굉장히 잘 쓰이고 생각보다 유용한 팁들이 있어서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리플렉션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어드밴스 탭을 보면은 트랜스미턴스라고 이렇게 색을 넣어줄 수 있는데 코팅 자체에서 리플렉션 컬러에 색을 넣어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색을 넣어주면은 반사되는 그 부분만 색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코팅 레이어를 발랐을 때 어떤 재질의 코팅을 바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코팅 자체에 있는 색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을 넣어주면 조금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두께가 0.1밖에 되지 않아서 제대로 나오지 않죠. 지금 1로 높이게 되면은 이제 코팅이 너무 두꺼워서 코팅의 색을 확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팅의 레이어로 색깔도 조금씩 입히고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죠. 이 코팅과 함께 마블을 완성시키면은 이번 강의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마블 텍스처는 저는 지금 폴리곤에서 이런 텍스처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그냥 딱히 특별한 텍스처가 아니라 어떠한 마블 사진이든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컬러 텍스처만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한번 매테리얼에 연결하면서 마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블 디퓨즈에 바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텍스처 자체가 너무 하얘서 이렇게 다 빛이 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코렉트로 다시 한번 낮춰줘 볼게요. 너무 밝은 거니까 감마를 낮추거나 레벨을 낮추면 될 텐데 레벨을 조금씩 낮추고 감마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블 디퓨저를 입혀놨는데요. 이것만으로는 크게 마블이다라고 느끼기 힘들고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브서페스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약간 표면만 입혀놓은 가짜 스티커만 입혀놓은 그런 마블이 아니라 진짜 같은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리플렉션에서 러프니스를 좀 높여주고 여기서는 리플렉션을 조금 잘 안 보이게 해줄게요. 한 0.5 정도. IOR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브서페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멀티 SS에서 어마운트를 켜줄게요. 레디어스는 물론 이제 1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벌써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부드럽죠? 그리고 마블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으니까 현실적이진 않더라도 조금 차가운 느낌을 낼 수 있게 블루톤으로 좀 바꿔줄게요. 색깔은 그렇다고 너무 진하진 않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좀 더 대리석이 비싸 보이게 해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레디어스를 조금 더 키워서 한 3 정도까지 해준 다음에 렌더를 한번 걸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를 하는 동안 제가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 이렇게 리플렉션을 잡을 수 있는 코팅 레이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SSS가 들어온 다음에 그 위에 코팅이 덮여지니까 좀 더 비싼 대리석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 코팅 레이어도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코팅 레이어 없는 상태에서 렌더가 끝났고 세이브해서 코팅을 넣어 놓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해서 웨이트를 늘려주고 차이를 보면 리플렉션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더 밝아지고 이렇게 오브젝트의 리플렉션도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확 밟아주면은 딱 어떤 오브젝트가 비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으니까 러프니스를 좀 높여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가면 또 티도 안 나고 하니까 이 중간 값을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IOR도 조금 높여주게 된다면 좀 더 반짝반짝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렌더를 해보면서 마블의 룩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반사광들도 보이면서 코팅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특히 이런 부위에서 좀 부드러운 마블을 느낄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얇은 곳에서는 더 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금 심하게 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트워크를 진행하면서 자기에 맞는 스케일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서 멀티 SSS랑 코팅을 마블 재질을 만들면서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빛이 투과되면서 여기는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쉐이더 볼의 반사가 보이면서 조금 마블을 제대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레이아웃과 라이팅도 알아보고 샷 바이 샷으로 제가 어떻게 이 샷을 만들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